안녕하세요. 나의 병원 수면지킴이 한의사 정준석입니다.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할 때 꼭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. 바로 꿈입니다. 나는 꼭 이 꿈을 이룰 거야. 그 꿈이 아니. 꿈은 왜 꾸는 걸까요? 어떤 분들은 잘 때마다 꿈을 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어떤 분들은 난 꿈 한 번 안 꾸고 푹 자는데 하는 분들도 있는데, 꿈을 꾸는 원인은 아직까지도 다양한 설들이 있습니다. 근데 거의 대부분 통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 충분하게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연산 과정이라던가 내가 보고 느끼고 했던 과정들이 자는 순간을 통해서 잔상처럼 남아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.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꿈을 통해서 역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. 내가 숨겨진 욕망이라던가 내가 억압된 어떤 욕구들이 꿈을 통해서 발현될 때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지만 이런 생각들과 이런 억압 속에 있구나라는 걸 역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.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이 뇌파의 파동이 다 달라지거든요. 낮 동안에 내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바쁜 파형을 가지고 뇌의 스트레스도 받고 다양한 과정들을 처리를 하는데, 내가 휴식에 들어가고 잠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뇌파 형태가 굉장히 느려지고 점점점 둔해지는 형태로 갑니다.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수면의 뇌파를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구분을 하는데요. 우리가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정말 숙면을 취할 때를 비렘 수면이라고 하고요. 우리가 얕은 잠이 들기 직전이라던가 혹은 잠에서 깨기 직전, 이때 얕은 잠을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, 보통 꿈은 이 렘 수면 때 꾼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꿈을 꾸면 내가 피곤하고 제대로 못 자니까 계속 내가 못 쉬니까 렘 수면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겠지만, 최근에 이 렘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. 오히려 비렘 수면과 이 렘 수면의 비율이 잘 맞아야 되고요. 이 렘 수면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가 한번 싹 정리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뇌 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생각의 찌꺼기들을 정리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자, 이제 학교 가야지, 일어나야지 하고 깨웠는데 한 5분 깜빡 잤는데 그 5분 동안에 엄청난 스토리의 꿈을 꾸고 깨고 일어났더니 정말 개운했을 때, 이때가 렘 수면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내 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해소가 되는 순간이라 하거든요. 근데 이 렘 수면의 중요성이 실제로 최근 논문에서 밝혀졌는데요. 렘 수면을 충분히 해줘야 우리 뇌 속에 치매를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이 잘 빠져나와서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이 렘 수면은 꼭 필요한 거죠. 근데 이 잠이 참 중요해요. 의외로 요즘 저는 진료할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. 요즘은 뭐 못 먹는 사람 없죠. 그 다음에 우리가 못 입는 사람 없고, 사실 의식주 중에서 대부분 다 해결이 됐는데 우리 현대에 오면서부터 제일 불편함을 겪는 것들이 바로 수면입니다. 잠을 못 자서 여러 군데 아픈 경우도 되게 많고요. 실제로 쥐를 실험을 좀 시켜봤어요. 쥐도 졸겠죠, 자기 위해서. 그때마다 계속 찔러줍니다. 일어나도록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. 그래서 14일 뒤에 이 쥐를 해부를 했더니 쥐의 모든 내장 장기가 다 망가져 있었고요. 면역세포가 다 망가져 있어서 이 쥐의 면역체계가 제대로 발동하지 않았으니 온갖 세균이라던가 외부로부터 침입했을 때 방어할 힘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얘기해서 모든 내장들이 녹아 있었더라라고 연구 결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잠은 중요한데 이 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가 밝혀졌으니까 나는 꿈을 꿨으니까 뭔가 피곤하게 잘 못 잔 것 같아, 뭔가 꿈을 꿔서 뭐가 나한테 안 좋은 것 같아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적절한 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균형을 통해서 오히려 자는 동안에 내 청소를 한번 시원하게 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, 다만 정말로 매번 잘 때마다 꿈을 꾼다라던가 그게 정말 며칠, 몇 주가 계속 이어져서 일상생활 할 때 내가 신체 활동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된다면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. 요즘 뇌과학센터도 많은데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도 있습니다. 뇌파 측정을 통해서 과연 내 뇌파의 파형에 맞춰서 어떤 상태로 내가 지금 내 머리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기기도 있거든요. 우리 한의원에 있어요. 우리 한의원. 그리고 요즘 수면과학이라 그래서 수면을 전문적으로 보는 뇌과학센터라던가 수면센터도 많으니까 정말로 내가 잠을 제대로 자고 있는 게 맞는지 혹은 조금 정밀 진단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저도 꼭 우리 할머니를 부르고 있긴 한데 그거 조금 인간의 영역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데, 아니면 평소에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? 나도 모르게. 근데 이 꿈은 현대에게 발달돼서 우리가 모든 해부학적 지식과 모든 과정들을 다 알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이 꿈의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미지 영역이니까 뇌 자체가.
태몽의 과학적 근거라고 한다면은 글쎄 너무나 자녀를 바라고 너무나 이쁜 아기를 바라는 부부와 혹은 그 부부를 생각하는 지인들이 꿈을 대신 꿔주는 게 아닐까요? 모르겠다 이건. 오늘은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요. 꿈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 일상에서의 일탈일 수도 있고요. 다양한 의미로서의 건강한 배출구, 나의 감정의 배출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꿈을 꾼다라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니까 꿈 자체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, 근데 이런 꿈이 내 일상생활이라던가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만큼의 좀 과중하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진단과 치료적 의미로서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